자, 오늘은 저희가 남은 주식시장 좀 우리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모시게 되는 분인데, 자, 오늘도 큰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요즘 글로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우리가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대항한 관세 전쟁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방향성 전략은 포기하자. 방향성 전략은 포기하자. 예, 그러니까 네. 추세고 뭐 간단히 해서 요새 가치 분석하면 PBR 1배니까 저평가됐다. 네네. 그래서 추세적 보여 이걸 포기하자. 그러니까 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해서 네. 추세 매매보다는 변동성 매매, 그다음에 타이밍 전략, 모멘텀 전략, 네. 그리고 판세가 이미 다 설명하는 것보다 네. 이 팩트가 어떻게 변할 건가를 미리 판단해서 대응해야만 수익이 나지 네. 설명을 듣는 장에서 항상 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를 생각할 때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그런 설명은 좀 지금은 약간 무의미하다고 그분들은 이론가 같아요. 이론가 같은. 예. 실전 매매에서는 저는 그건 1년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자체로 보면 진짜 저평가돼 있고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내가 글로벌 시장으로 바꿔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펀드 매니저예요. 네네. 그 우선순위에서 4순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러다 보면 포지션 배분에서 네네. 자꾸 축소되는 과정이지 네. 이게 늘어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는데 네. 제가 일정상으로 한 내년 10월 정도에 그게 바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던가요? 일단 그냥 패시브 전략에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네네네. 추세 매매보다는 파생과 연관된 변동성을 이용해서 꼬리에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지 네네. 중심 기초 자산은 오히려 이용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2,500 가고 2,600가 3,000 간다 그러면 1, 2등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든 네네. 대체되는 뭐 시가상위 한 10위에서의 우리나라 주력 종목들이 우상의 방향성을 줘야 되는데 네네. 그거 포기하자. 그렇게 보는 결정적인 원인이 제가 이걸 한번 보시죠. 네네. 제가 4순위라고 미는 이유는 뭐 조금 높으면 3순위 정도까지 보겠는데 네.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MSCI 이머징 상장지수 EM ETF인데 네네. 지금 계속 우하향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근간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의 전략과 정책에 이제 달러 강세가 약세로 바뀌면서 이제 미국에 있던 자산들이 이제 이머징 들어오면서 네네. 여기서 이제 배분이 들어와서 유동성 장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추세는 이쪽이 계속 미국 본토나 오히려 미국 쪽의 에너지가 더 커지지 그렇죠, 네.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제가 끊어서 비교를 해봐요. 네. 지금 한번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40과 45를 딱 거놨습니다. 이게 이제 네. 큰 추세인데요. 2016년부터 2018년 연초까지는 우상향이었죠. 이머징이. 네. 2018년 연초부터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5월부터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나와요. 제가 이 40불선을 깨고 내려가면 우리나라 2,000 위협합니다. 네. 이러지 말아야죠. 네네. 그러면 추세되면 45불 이걸 치고 나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 박스에 있잖아요. 요 박스 확인이 앞으로 6개월 정도 필요해요. 네네. 근데 6개월 동안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또 한번 보세요. 2013년도에 그 MSCI 이머징의 나라별 포트폴리오 이게 제가 5년 전 거를 왜 갖고 왔냐면 네.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차이나가 18.8 1등이죠. 이머징 펀드 예, 그러니까 예. 중국이 5분의 1이었었고요. 그렇죠. 코리아가 16, 우리나라가 16%를 차지하고 네네. 있습니다. 3위가 대만이고 4위가 브라질. 그러니까 순서 쭉 한번 보시죠. 네. 그런데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1등이 삼성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등이 대만 반도체, 네. 텐센트, 차이나 모바일 이 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1억 불 들어오면 요 순서대로 비율이 쫙 그렇죠. 매수 네네.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입니다. 현재. 네. 홍콩 이 24%. 4분의 1을 홍콩이 차지하고 예. 근데 아까 중국 18% 이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중국 본토가 네.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중국계 관을 다 차이나로 표현했는데 네. 이제는 홍콩과 여기 차이나 중국에 따로 분리가 따로 있죠. 됐네요. 그럼 합치면 벌써 33%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14%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게 14.1을 또 줄 겁니다. 이달 말로 기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번 8월 말 기준으로 이제 2.5가 차이나가 여기 늘어나요. 네. 그러면 요거만큼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 그게 14.1이나 14는 아직까지 안 깨는데 내년도까지 가면 이게 14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외국인 펀드 매니저가 100조가 생겼어요. 그럼 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16조 원을 예전에 넣었었고 그쵸. 그리고 그 중국에 18조 원을 넣었었는데 그쵸. 이제는 중국에 33조 원을 넣고 한국에는 14조 원만 넣게 되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 더 줄어든다. 왜 줄어드냐? 내년 5월, 8월에는 사우디가 또 들어옵니다. 아, 그럼 사우디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는 네. 거기 사우디의 1등 주식. 그러니까 아람코 상대 요때 타이밍 조절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변수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심지어는 바뀌었냐면요. 이거 한번 보시죠. 텐센트가 1등, 네. 알리바바가 2등, 타이완, 대만 반도체가 3등, 4등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그래서 제가 3, 4위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타이완이 그 TSMC 그렇죠. 맞죠? 대만 반도체.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눈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더 추세 대세에서는 삼성전자가 M원분하면 10만 원 간다 이렇게 하지만 네네. 외국인들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나라 이머징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싸졌으니까 더 좀 투입하자라는 네.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직도 1년 더 걸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미국 본토로 가는 에너지에서 이쪽으로 유동성이 확 들어오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와줘야 그래도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테니까 이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보다는 매수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3, 4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고 좀 뭔가 좀 되는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요즘 외환 시장을 보게 되면요. 달러의 가치만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신흥국을 비롯한 중국, 우리나라까지 대부분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경제 여력이 약한 신흥국의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아주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 말은 돈의 자금이 다 미국으로만 흘러가고 있지 신흥국 쪽에서 다 돈이 빠진다는 걸로 보여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바뀌어야겠죠. 네네. 그럼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지 달러 강세가 약세로 돌아든지 네. 트럼프의 전략적인 배경이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노이즈를 또 타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이 트럼프라든지 이런 분을 그 성향을 보면 더 공격적으로 가지 네. 스트롱맨의 스타일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또 제가 그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것 같은 느낌이 왜 자꾸 드냐면 네네. 지금 9월 달부터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슈퍼 301조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이용해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계속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제발 우리 시장에서 이런 빅데이터가 안 꽂히길 바라는 게 수권법, 네. 그다음에 남태평양, 네. 그다음에 또 중동 터키하고 이스라엘, 네.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의 연골고리에 종교적인 정치적인 글로벌 노이즈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네. 만약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11월 6일이 미국이 중간 선거잖아요. 중간 선거 날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목표는 이 중간 선거를 잘 승리해서 다음 재선 이 구도를 잘 푸는데 네.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미국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보면
그쪽에서도 트럼프 에너지를 줄여서 자기가 대권이 나서려고 그러고 하는 또 다른 층의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들의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9월 달부터. 네. 그러면 이 9월 달에 이 공격이 들어와서 여기서 노이즈가 생기면 트럼프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거기에서 터키나 북한의 카드나 중국과의 카드가 뭔가 더 강경 정책으로 그 이슈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이게 상당히 머리에 이제 쥐가 나는 상황까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팩트보다는 앞으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저는 상당히 노이즈를 많은 전략들을 계속할 것 같아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떨어지고 뭐 노출된 정보입니다. 이게 네네. 160. 이거보다 2,000억불을 추가 더 하는지 네. 이게 더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중국과 이렇게 해서 또 10월 달에 그 환율 조작국 이 이슈를 그렇죠. 네, 환율 자기 보고서. 또 무기화시킬지. 네. 그럼 저는 이걸 무기화시키는 전략은 1달러당 7.0이라는 어떤 수치가 네. 치고 나가느냐 뭐 안 나가냐 여기에서 좀 좌우될 것 같고요. 위안화 환율. 그렇죠. 네. 그게 또 터키가 또 이걸 영향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래서 이게 다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걸 고민해갖고 이걸 전략을 짜서 아시아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배분하는 그 EM 마켓을 이용하는 그 ETF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나 양매도 전략이나 변동성 전략을 쓰지 방향성 전략을 안 써요. 그러면 네.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들면 그 우리가 불평등 얘기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예, 시장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기울어진 게 한 방향 가는 게 왔다 하면서 네, 이 네. 대형주들은 어떤 종목들은 수급이 나쁘니까 이 우리가 예를 들어 갯벌에 처박혀서 뜨질 않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때 물이 쏠려갖고 약간 떴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또 가라앉았다가 네네. 이런 것만 1년 내내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시가 상위 종목들 요새 이제 삼성전자 SK는 오릅니다. 네. 이거 전 추세 방향성을 안 봐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이용 나갈 건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절이 필요하니까. 예, 네. 그래서 방향성 매매보다는 변동성 매매 전략을 세우자. 우리나라 대표되는 삼성전자 SK마저도 그러는데 네. 다른 거야. 뭐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그 집중적으로 조금만 더 볼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또 인덱스가 되는 기업들이기도 하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인 추세가 나오지 않게 된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지수단은 2200가 아주 회피한 게 네네. 2500에서 200포인트에서 1년이 갇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피한 게요? 예. 가장 베스트한 게 그렇게 바라보시죠? 예, 베스트한 네, 게. 네. 왜 그렇게 보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딱 보면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네네. 지금 일단 방향은 어떻습니까? 위가 이제 맨 위 그래프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셔봤습니까? 삼성전자 SK를 제한 코스피 200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요 두 개만 빼봤어요. 네네. 합친 거는 우리 다 종합주가 나오니까 네네. 빼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단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세입니다. 근데 최근 한 이렇게 빨간 색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동안에는 5월 달부터 이게 우하향 계속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보시죠. 그러면 요게 이제 수치상으로 대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한 코스피는 지금 1700 정확히 99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확 올 겁니다. 코스피 200 상품을 여기 100억 들어왔어요. 그러면 22억은 삼성전자 사고, 그렇죠. SK하이닉스는 4억 사고. 주고, 네. 근데 이게 들어갔다 빠졌다 나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 갖고 이 꼬리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는 전략. 그러니까 요새 징후에 어느 증권사 차장이 대규모 수익 월급 많이 받았다. CEO보다 연봉 더 많이 받은 차장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게 양매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양매도 하니까 그 돈이 쫙 몰려요. 그럼 그 펀드는 뭐 하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빌려다 삼성전자 때리고, 그렇죠. 어느 정도 네네. 떨어지면 삼성전자 올려서 깍스에 갇혀 있는 그쪽으로 돈이 자금이 다 가요. 그러면 거기에 연동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삼성전자 빌려다 때리는 겁니다. 네네. 그 가격대가 전 삼성전자 5만 원
5만 5천 원은 빌려다 때리는 영역, 4만 5천 원과 4만 원은 사서 다시 나쁜 얘기 나와도 사주는 영역. 네네. 그러면 4만 원이 액면분할 때 200만 원입니다. 4만 5천 원. 여기에서 바닥 주고 5만 원과 5만 5천 원에 가면 우리가 막 흥분해요. 네네. 근데 빌려다 때려갖고 그렇죠. 수익이 잘 안 나는 네. 꼬리 변동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냐면 9만 원과 9만 5천 원을 상단. 네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7만 원 살짝 깼다가 네. 이번에 2월 9일 플래시 크래시 때 6만 8천 원 구경해갖고 9만 그렇죠. 7천 원 갔지 않습니까? 7만 원 살짝 깨는 게 6만 8천 9만 원을 7만 원을 바닥. 네. 대신 9만 원과 9만 5천 원을 상단. 그냥 여기서 시소만 왔다 갔다. 네. 이게 1년 봅니다. 아, 그러면 혹시 1년이라고 예상하시는 이유는? 1년 정도 돼야 네. 나갈 거 빠져 포트가 재편이 다 완성이 돼요. 아, 네. 사우디가 내년 5월, 8월, 그다음에 내년 정도 되면 중국 본토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막 찾아서 네.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대충 7, 80% 펀드가 차지는 수준을 딱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변동성 전략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박스 전략이라고 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특히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갖고 투자 전략을 보면 7에서 15% 전략으로 네. 짧게 잡고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 대표되는 7에서 14%라면 그거보다 변동성이 큰 건 2배, 3배 곱하면 돼요. 네. 대체 14%라면 약간 중저가 옐로우칩은 30에서 50%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네. 세력주는 그게 한 3배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런 변동성 전략의 순환이 나오는 장일 기준 삼성전자 갖고 대응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종목이 급등할 때 요새 장은 따라가는 매매하면 당하는 장이에요. 따라갔을 땐 이미 고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나 호재 보고 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반대로 이 에너지가 이제 꺾이는 에너지일 확률을 미리 생각하는. 그러니까 요새는 그래서 네. 3개월, 5개월을 미리 생각하고 모멘텀이든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수집하는 사람만 수익이 나고 나쁠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시가상위 종목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자 전략. 한 번에 잡지 말고 네. 예를 들어서 최근 대한유화가 어저께 그냥 급락해서 크게 내렸었죠. 52 최저가 네네. 그런 거를 이제부터 나눠서 3번 사자. 옛날 뭐 LG 디스플레이가 최악에 나왔고 50세 17,000원, 지금 22,000원. 그런 것들만 수익이 나는. 그리고 이제 뭔가 대세 상단에 뭔가 온 것 같은 느낌에 이제 뭔가 여기서부터 치고 나가면 갈 것 같은 느낌 드는 네네. 것들은 빌려다가 때리는 에너지 때문에 오히려 못 가는. 괜히 사서 오히려 유동성만 공급해주는 그렇죠.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빌릴 수 생각. 있는 주식만 더 고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연결할 때는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네네. 참고하십시오. 시가상이 예를 들어서 한 100위 안에 종목들, 빌리기 네. 쉬운 종목들은 바스켓 종목들은 30일 공매도 평균장과 직구장의 평균값, 네. 그다음에 120일의 평균값 두 가지 비교해 주십시오. 네. 한번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30일 동안의 공매도 평균값이 얼마냐면 48,000원입니다. 네. 저는 48,500만 원 가면 여기서는 쇼커버링이 의도적으로 나오는 환경이 나오지 않으면 네.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44,000원까지 갔다가 한 10% 정도나 15%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10월 달까지. 네. 그거를 잘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48,000원, 49,000원에서는 따라가지 마라. 네. 오히려 있는 분들은 요 정도 목표에서 그러니까 44,000원 산 사람 보고 5만 원에 파십시오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장은 내년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그래서 이런 게 언제 보면 우리나라 거래소 대금이 한 9조 10조가 그냥 들어오는 장일 때. 네네. 이럴 때, 네. 예, 그럴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0일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120일 기준으로는 공매도 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이 나 있습니다. 5만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8만 2,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금년도 6개월 코스로 여기가 저항으로 잡히는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상단이 갇혔고 하단도 열려 있다. 네. 그 열려 있는 거는 우리가 결정 안 해요. 그냥 터키나 글로벌 꼬리 변동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잘 타협적인 게 아닌 네네. 추가적인 이제 고민되는 게 이제 정치적으로 가는 거, 종교적으로 네네. 가는 거. 그러니까 터키를 문제일 때 계속 환율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보죠. 네. 저는 이제는 종교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순위파 그다음에 그분이 IMF 받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는 공격적 그렇죠. 전략 가서 네네. 이제는 이스라엘 얘기 나오고 시리아 얘기 나오고 여기에서 트럼프 연골고리가 이제는 군사적인 얘기가 수권법까지 가버리면 네네. 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래서 저는 대형주는 롱숏. 그다음에 오히려 그 빌려다가 때릴 수 없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요새 뭐 8대 선도 산업이라든지 뭔가 밀어주는 자격 있잖아요. 글로 집중하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중저가 옐로우 칩장, 종목장 네. 이런 걸로 이동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요새 가만 보면 바닥에서 50에서 더블 가는 종목들도 찾아보면 한 30개에서 50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장들이 계속 종목 바꿔가면서 순환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저희 대형주에 대한 말씀 해주셨고요. 코스닥에서 특히 이제 그 정부 정책으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까지 말을 해주셨으니까 나머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대략적으로 좀 세워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웠어요. 배분 전략을 세웠습니다. 네네. 바이오 40%. 네. 8대 선도 사업에 관련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네네. 연골고리, 스마트 인증 뭐 예를 들어서 은사법 관련해 갖고 여러분 정부의 정책과는 이런 것들이 다 중소형 옐로칩입니다. 네. 그 중과 40%. 나머지는 북방주 갖고 변동성을 이용하는. 네. 북방주도 무조건 이제는 방향성에 우상향을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급락할 때 사서 언제 잘 됩니다 할 때 오히려 파는 이런 역사이클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도대체 지금 정말 불안감이 많이 있는 팽배해져 있는 이 시장의 돌파구가 무엇인지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많은 이야기를 다 못했으니까 다음번에도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무국선생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